네, 오늘 모신 분은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그 미국에서도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흐름이 참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또 한국도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주가도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관련된 인프라 상황을 좀 체크해 볼까 하는데 지금 2030년 그 충전소가 지금 18만 개 전망이라면서요. 네. 일단 지금 뭐 충전소가 그래도 설립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근데 기존에 이게 충전소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전기차 붐이 불 때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뭐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전기차 캐즘이 불면서 지금은 이 충전 사업 쪽에서도 이제 버티는 기업과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좀 나뉘고 있고, 버티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그 사업을 오히려 큰 기업 쪽에 이제 인수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재편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뭐 추정치로 한 18만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앞으로는 한 50만 기 정도를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근데 충전망이 기존에 있었던 그 사업자들이 재편이 되면서 다시 좀 확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EV 전기차 보급에, 전기차 어떤 보급에 충분히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건 오히려 또 배터리 쪽으로도 완만한 어떤 수요의 성장을 그대로 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번 처음에 이제 2차 전지가 붐을 확 불고 전기차가 한번 붐쫙 불고 나서 안정기를 좀 가지고 재편이 되고 다시 좀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좀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배터리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전 사실 제일 긍정적이었던 게, 일단은 배터리 산업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3원계 배터리가 중국의 어떤 값싼 LFP 배터리와 경쟁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산 배터리를 넣으면서 어쨌든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대부분 쓰지만 이제 생산량 가지고 이제 거의 압도를 하면서 시장을 점유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3원계 배터리가 좀 많이 밀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특히 또 캐즘이 불면서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포함해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조금 투자자들이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쓸 때 모두 다 똑같은 배터리가 아니고 중국산 배터리와 우리나라의 3원계 배터리를 좀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었던 모든 사고들, 특히 뭐 벤츠의 화재가 났던 그런 그랬죠. 것들도 다 중국산 배터리인데, 그것도 중국산에서 그나마 좀 쓸만한 CATL이 아니고 진짜 막 더 안 좋은 중저가의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벤츠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고, 거기다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걸 다 얻어맞으면서 우리는 묵묵히 우리 할 거 하겠다라고 계속 투자를 하고 계속 이제 증설을 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 캐즘도 딱 마무리가 되니까, 예전에는 사실 아시겠지만 전기차 시장이 처음에 막 붐이 불 때 너나 할 거 없이 전기차를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시장 점유율 때문이라도 배터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비싼 배터리를 그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기업이 사실 테슬라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좋은 기업도 있었는데, 배터리를 그 가격에 주고 사게 되면은 어차피 전기차의 대부분 가격은 배터리인데 그렇죠. 남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안 하게 됐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기업들의 CEO들이 천천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수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 공장을 다시 건설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전기차의 수요를 받쳐주기 위해서 그동안 생산하지 못했던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도 생산을 하게 되면서 저는 감히 제2차 전기차 대전이 이제 조만간 시작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들이 배터리를 다 어디 거 쓰냐? 다 LG엔솔 같은 우리나라 거를 다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은 확실히 오랜 기간 동안의 고생을 끝내고 이제 뭔가 좋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캐즘은 끝났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캐즘의 시작과 끝을 봐야 되는데, 캐즘의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당분간 마진율을 포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무슨 얘기지? 되게 불안한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도 정보가 있었던 거죠. 중국이 거센 저항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테슬라도 가격 경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원래 배터리를 3만 개만 쓰다가 이제 중국이 싸게 나오니까
사실 차가격을 떨어뜨릴 때 제일 좋은 거는 배터리를 싼 걸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LFP를 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같이 가격을 내리면서 진행됐는데 사실 중국과 미국 테슬라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제가 뭐 항상 이런 말씀 좀 자주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기업은 중국 정부의 만일 보조금이 없고 지원이 없으면 99%가 망한다. 비아디도 휘청휘청 할 거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예전에 되게 많이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중국도 경기 침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조금 요에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했고 결국 남는 건 비아디밖에 없는데 그 남은 비아디도 최근에 BYD의 그 부채 비율이 불투명하면서 네. 이제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투자를 할 때 예전에 반도체도 그랬고 어떤 한 새로운 산업이 나오게 되면은 처음엔 열광을 해서 막 달라붙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 되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비아디도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뭐 비아디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뭐 몇 퍼센트를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비아디가 어느 나라에 팔았죠? 우리나라에 자기 자국에서 맞습니다. 생산 판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진짜 자기들이 찍어서 자기들이 소비하고 기껏해야 유럽이 조금 사주는 거. 근데 뭐 유럽에서 사주는 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막 잘 팔릴 것처럼 얘기했는데 유럽도 여전히 테슬라가 강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일본에서도 제가 어떤 쇼가 나왔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비아디를 이제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안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갑자기 도요타를 잡더니 와, 일본 시장에서 우리가 도요타를 이겼다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도요타도 원래 전기차에 크게 관심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하이브리드고 프리우스 이런 모델로 이제 인기가 많은 기업인데 그 도요타가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기간 동안도 보조금 확정이 안 돼가지고 계속 선박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비아디 광고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비아디 차가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지어 한 번은 그때 이제 그 비아디 근처에 홍대 매장인가 어디 근처에 지나가다가 5시면 대표님 항상 우리 일을 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5시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일본차는 망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차가 되게 잘하는데 결국은 비아디가 그만큼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렴한 모델을 저렴한 LFP를 넣어가지고 더 저렴하게 만드니까 이제 그나마 사줬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아디의 매출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중국 개인들이 사준 거 말고 타국에서 팔린 거 보면요 대부분 법인 매출입니다. 뭐 렌트카라든가. 네, 맞습니다. 렌트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중국 기업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사업하니까 이거 좀 몇 개 사줘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다 많아가지고 언젠가는 요거 딱 들통 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들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중국의 뭐 시장 점유율 1위 뭐 이런 거는 전혀 마음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전기차 캐즘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이 전기차의 수요가 네. 생각 밖으로 확 줄어들었잖아요. 네네네. 이 둔화, 네. 이거를 ESS가 다 이렇게 좀 커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결국은 이제 각 기업들마다 이제 특징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테슬라부터 가보면은 테슬라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가는 세상은 전기차만 파는 기업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스페이스X, 스타링크, 뉴럴링크 이런 기업들 제가 봤을 때 상장 안 시키거든요. 요걸 갖다 연결해서 이제 테슬라가 시작이고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게 그의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에 하나도 ESS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ESS 그리고 스타링크 그리고 슈퍼차저 이 여러 가지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일론 머스크의 꿈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될 거다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거기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그런 기업들은 특징적인 부분이 처음에 수주를 따고 관계를 이제 라포를 형성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한번 이제 신뢰를 얻게 되면 특히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우리나라 배터 기업이 확실히 테슬라한테 신뢰를 얻었구나라고 네.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이 배터리는 위험해 폭발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수주가 떴습니다. 그렇죠. 어떤 수가 떴냐면은 테슬라의 스페이스X에 올라가는 그 인공위성의 보조 배터리를 부탁한다라고 LG 에너지솔루션한테 얘기했고 그걸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만큼 위험하면 그거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성은 볼트 하나 세게 쪼고 살살 쪼으면서 올라가면서 폭발하는 게 위성인데 과연 배터리가 진짜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위험했다 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썼겠습니까? 절대로 쓰지 않지. 수천억이 날아가는데 그것도 오히려 되게 좀 좋은 어떤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기업이 계속 매출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쭉쭉쭉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어떤 상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LG 엔솔이 아무래도 사이즈 면에서도 가장 네. 큰 기업이고 매출 규모가
투자 규모도 그렇고요. 네. 근데 어쨌든 테슬라하고 좀 잡으면서 네. 뭐 여러 가지 호재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목표를 보니까 ESS 뭐 30-40% 네. 시장 쉐어를 갖는 게 목표인가 봐요. 이게 가능한 수치일까요? 지금 그 정도 캡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 테슬라가 한 3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건의 LFP나 뭐 캐파 뭐 30기가와트짜리 이기 이런 걸 쭉 들어봤을 때 한 30% 점유율로 가려면은 뭐 데이터 센터나 유틸리티 다 잡는다 보고 뭐 통합 역량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근데 확실히 현재 뭐 LFP라든지 뭐 이런 대형 수주를 계속 따나가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얼마나 수주를 잘 따고 어떤 관계가 잘 형성되에 따라 가지고 그 달성하는 그 시기가 땡겨지고 미뤄지고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30%? 목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적자 폭이 상당히 컸고요. 그쵸. 그래서 재무 건전성 때문에 다들 위험한 시각으로 봤거든요. 이거 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 네.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흑자 전환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좀 여러 가지로 재무 조정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터리 3사 중에 유일한 비상장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하고 싶으면 이제 SK 그 이노베이션을 이제 보통 투자를 그렇죠. 하는데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전략적 키워드는 역시 LFP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LFP보다 우리나라는 3원 계를 위주로 많이 진행했는데 LFP에 대한 수요가 아예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이제 원래 중국이 위주로 했는데 사실 옛날 우리나라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가성비가 떨어져 안 한 부분이고, 근데 이 양산 2026년도 정도부터 좀 더 본격화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이게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현지 생산이 중요하죠. 네. 원가 절감하고 그리고 뭐 관세에 대한 영향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유중이나 합병 같은 거에서 이제 좀 더 재무의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가이던스를 보면은 뭐 손익 개선이나 흑자 근접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하반 이제 내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확실히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게 되면은 뭐 캐파나 아니면 수율이나 아니면 이제 고객이 믹스가 좀 잘 되게 되면은 2027년도부터는 안정적인 흑자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SK온만 봤을 때 내년이 되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와는 별개로 저는 또 궁금한 게 SK온을 분명히 상장을 시키고 싶어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자금을 만들고 싶어 하고 할 텐데 분명히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상장으로 되게 눈을 많이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근에 SK그룹이 과연 요거를 어떻게 풀지. 근데 SK 최태원 회장이 또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 하면 이게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풀지, 과연 이노베이션에 계속 얹혀서 갈지 그런 것도 SK온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되게 말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근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그 ESS 관련해서 테슬라에서 6조 매출, 네. 이걸 LG엔솔이 받아 올리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이 그렇죠. 된 느낌이 들긴 해요. 네. 근데 테슬라가 가끔 이제 막판에 이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반도체에도 그렇고. 그렇죠. 네.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어서 참. 전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신 차렸네. 근데 그동안은 뭐 너희들도 이제 중국이랑 싸워야 됐으니까 싼 거 해야 됐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자기들도 4680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때 막 LG엔솔 같이 못 만들면은 접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네. 기술력은 이미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반의 것들이 2차 전지에는 호재고 네. 지금의 상승, 그다음에 또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